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비트겐슈타인이 들려주는 언어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죠. 이것은 언어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가 일치한다는 생각 아래 언어 표현을 통해 세계를 그려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이론이었죠. 이러한 그림 이론은 전기 철학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비트겐슈타인은 후기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죠. 바로 언어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부터인데요. 그럼 이 후기의 이론에 대해 공부해 볼게요.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구조와 세계의 구조가 일치한다는 생각을 버리게 된 이유는 바로 언어의 뜻은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아서입니다. 언어는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생활 방식과 언어의 뜻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분명히 알려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행동 역시 함께 연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의 뜻은 우리가 사는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은 즉 각각 사람들이 저마다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의 뜻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언어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로 언어를 분명히 알려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행동 역시 함께 연구해야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언어의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는 이것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이 있다고 볼게요. 이 사람은 평소에 좋아한다 라는 말과 사랑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이 표시는 같지 않다, 완전 다르다 라는 의미죠. 이렇게 매우 엄격하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그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다지 나쁜 감정은 아니야. 그냥 제법 좀 친해. 뭐 요 정도의 의미라고 합시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를 거의 동일하게 여겨요.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구분하지 않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평생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보통 이제 굉장히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나도 좋아해 라는 말만 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의 언어에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 의미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계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언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알아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이 바로 후기의 언어의 사용 이론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바로 이러한 언어가 잘못 사용되고 이해되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철학의 수수께끼 역시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이해한 결과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철학은 진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잘못 사용된 언어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는 일, 즉 사람들의 생각을 분명하고 확실히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일이 된 것이죠. 이를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게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서로 상황에 맞게 말을 주고받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경우 제대로 언어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역시 일정한 규칙에 따른 게임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여겼던 거예요.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 게임에서부터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 친구들과 둘러앉아 할 수 있는 게임들 역시 모두 지켜야 하는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언어 역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말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바로 규칙에 따른 게임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런데 모든 게임이 그러하듯 언어 게임 역시 반드시 규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인 거죠. 사실 실제 게임은 그보다 훨씬 다양하게 전개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안녕, 잘 잤니, 밥 먹어라 등과 같은 매우 일상적인 언어에서부터 기쁘고 슬프고 짜증나는 것과 같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언어, 그리고 수업 시간 중에 발표를 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을 전달해야 할 때 쓰는 그런 언어 등 매우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하죠. 즉 언어 게임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는 겁니다. 게다가 수많은 외국어들까지 생각해 보면 언어 게임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수히 많은 언어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생활 방식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의미나 방식 등이 굉장히 다양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 게임 역시 다른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간단한 규칙들에서 시작되죠. 각 낱말을 어떤 식으로 조합해야 하는지, 말의 순서는 어때야 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등등 기본적인 규칙들은 어느 언어에서나 조금씩은 다 비슷합니다. 마치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이 조금씩 서로 닮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비트겐슈타인은 이것을 바로 언어의 가족 유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러한 언어의 유사성과 또 각기 다르게 사용되는 차이점을 잘 구별해서 명확한 언어 게임을 해야 한다고 했죠. 이것을 바로 언어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언어를 분석한다는 것은요, 그 언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을 분석한다는 겁니다. 즉, 각 언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별해서 그 언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 이러한 언어 분석을 통해서 바로 명확한 언어 게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원활한 의사소통이자 정확하게 언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앞에서도 말했듯이 언어의 의미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 언어의 의미가 생활 방식과 밀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각각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은 그만큼 언어의 의미는 다양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A와 B를 보아도 그렇죠. 똑같이 좋아한다 라는 같은 언어를 이들은 아마 실제 생활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트겐슈타인은 어떤 말을 이해하려면 그 말이 현재 게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쓰이고 있는 그 말이 지금 게임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칭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반면에 비난의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이런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칭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맞죠. 반면에 맨날 이렇게 지각을 해요. 지각하는 친구한테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이것은 사실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비난의 의미죠. 진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임 안에서는 바로 비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말이 게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거나 생각할 때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긴 성향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오리와 토끼 둘 모두와 비슷하게 생긴 그림을 보고 토끼만 많이 보았던 사람은 토끼다 라고 하고 반대로 오리에 더 익숙한 사람은 오리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죠.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시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할 때 서로 조금씩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자신들이 아는 언어만으로 게임을 하려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조금씩 다른 의미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거죠. 내가 아는 의미로만 게임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앞에서 계속 예로 들었던 그 A와 B를 볼게요. 앞에서 A는 좋아한다와 사랑한다를 엄격하게 구별했었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좋아한다라는 말은 뭐 나쁜 감정이 없는 정도, 제법 친한 정도,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매우 소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도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B가 A를 향해서 A야,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만약에 A가 만약 자신이 아는 언어로만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아는 언어만으로 게임을 하려고 한다면 B에게 매우 섭섭해하고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좋아한다 정도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A가 B와 그런 말을 주고받는 상황들을 잘 생각해서 즉 현재 나누고 있는 언어 게임에서 B가 말하는 이 좋아한다 라는 말의 역할을 잘 생각해서 파악한다면 아마 매우 기뻐할 겁니다. 지금 게임에서 B가 말하는 좋아한다는 말의 역할은 뭐지? 곰곰이 잘 생각해보면 이건 나를 매우 소중히 하고 아끼는구나 라는 의미겠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매우 기뻐할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B 역시 A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언어 게임을 나누는 경우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렇게 언어의 다양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대로만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한정되고 닫힌 언어 게임인 겁니다. 이런 언어 게임은 잘못된 혼란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아마 A가 한정되고 닫힌 언어 게임만 하려고 했다면 B의 말을 오해했을 거고 그럼 둘 사이가 매우 나빠질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사물들이나 언어들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만 사물을 특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이것은 모든 언어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식,
이 다양한 방식을 이해해서 참된 언어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대로만 사물과 언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방적인 시각을 바꾸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은 언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솔직히 쉽게 이해되는 이론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듯 여기에 사용된 언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상황에 따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역시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